일막 질투의 입구. 유튜브 알고리즘이 그녀를 다시 데려왔다. 그녀는 화면 안에서 여전히 예뻤다. 살짝 마른 얼굴, 긴 목선, 입꼬리만 웃는 표정. 그리고 그 특유의 목소리. 힘든 일을 꺼내는 사람치고는 지나치게 잘 정돈된 목소리였다. 딱 피해자처럼 말하는 법을 아는 사람. 영상 제목은 여성 그리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들며 말했다. 저는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를 지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컵이 조금 흔들렸다. 손바닥이 젖은 것처럼 미끄러웠다. 살아남기 위해. 그 말이 나를 비웃는 것 같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었다. 어릴 때부터 그랬다. 학교에서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냥 넘어가란 말을 먼저 배웠다. 면접장에서 부당한 요구를 받아도 웃으며 죄송합니다부터 나왔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나를 금방 잊었다. 하지만 그녀는 달랐다. 그녀는 말했고 울었고 적당히 무너졌고 그게 전부 스토리가 되었다. 돈이 되었고 책이 되었고 강연장이 가득 찼다. 그리고 나는 여기 앉아 그녀를 질투하고 있었다. 나는 과거를 기억했다. 두부 한 조각이 접시에 놓여있던 날. 면접관은 말했다. 그냥 손님 앞에서 이렇게만 올려주면 돼요. 젓가락을 건넸다. 나는 그걸 못 들었다. 아니 들었지만 부서졌다. 두부는 무너졌고 나는 그와 함께 쫓겨났다. 그날 이후 나는 어떤 자리에도 제대로 앉지 못했다. 조심하고 수그리고 실수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그런 나를 기억해준 사람은 없었다. 그녀는 부서지지 않았다. 어쩌면 일부러 무너졌고 그 무너짐을 스스로 포장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걸 부러워했다. 그래서 더더욱 그녀의 말이 거슬렸다. 우리에게는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나는 그 자막을 천천히 껐다. 알림도 소리도 그녀도. 그리고 가만히 손바닥을 들여다보았다. 오래전 두부가 미끄러졌던 그 촉감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았다. 부드럽고 축축하고 그리고 어딘가 수치스러운 감각. 나는 그녀를 질투했다. 그리고 그걸 처음으로 인정했다. 이막 과거와의 조우. 그녀의 이름이 붙은 포스터는 내가 일하는 서점 입구에 며칠 전부터 붙어 있었다. 여성서사와 치유 X작가 북토크. X작가. 그녀는 이제 이름 대신 타이틀로 불렸다. 강연가, 저자, 운동가. 사람들은 그녀의 말투 하나, 눈물 타이밍까지 좋아했다. 그게 연기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어차피 감정이 아니라 구성이 먹히는 시대였으니까. 책상 위에 책이 쌓였다. 나는 살아남았다. 약자라는 기적. 말하지 않아도 되는 용기. 모두 그녀의 얼굴이 표지였다. 한때 같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이제는 인쇄된 얼굴로 수십 건이나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오늘 강연 때 직원 도움이 한 명 더 필요하대요. 가능해요? 매니저가 물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거절하는 것도 피곤했고 그녀를 직접 한번 보고 싶었다. 스크린 말고 피부로, 목소리 말고 냄새로, 진짜 사람으로. 행사 당일 강연장은 유난히 꽃 냄새가 강했다. 샴푸 냄새, 향수, 화장품 냄새. 무언가를 덮기 위해 만들어진 향기들이었고 나는 그 안에서 조금씩 헛구역질이 났다. 곧 작가님 도착하십니다. 그녀는 약속된 시간보다 20분 늦게 도착했다. 차에서 내릴 때 사람들이 들고 있던 핸드폰들이 동시에 들려올랐다. 그녀는 익숙한 얼굴로 미소 지었다. 고개를 15도 기울이고 손을 살짝 흔들었다. 그리고 나와 눈이 마주쳤다. 잠깐. 정말로 아주 짧은 순간이었다. 그녀는 내 얼굴을 읽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내 시선을 넘어 인사하러 향했다. 그녀는 나를 알아봤다. 하지만 그녀는 모른 척했다. 그리고 나는 아무 일도 아니었다. 행사가 시작되자 조명은 따뜻한 톤으로 바뀌고 사람들의 눈은 그녀를 향해 고정됐다. 그녀는 천천히 걸어 나왔다. 마이크를 잡고 익숙한 방식으로 말했다.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수많은 외면과 침묵,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음향기기 옆에 서서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 발끝의 흔들림, 문장과 문장 사이. 숨 고르기, 작은 울컥하는 소리마저도 철저하게 연습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사람들은 울었다. 고개를 끄덕였고 박수를 쳤다. 용기 있다, 배웠다, 감동이다. 그 말들이 강당 안을 메웠다. 그리고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두부 하나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으로. 하지만 지금은 그 두부를 놓친 손에 무언가가 더 차오르는 걸 느꼈다. 질투는 아직 그대로였지만 질투만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연기자가 아니라 하나의 제도였다. 나는 거기서 다시 밀려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나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건 아마 내 감정이 지금 완전히 내 것이 되었기 때문일지도 몰랐다. 산막 균열. 행사가 끝난 후 나는 의자들을 정리하고 뒷정리를 도왔다. 사람들은 그녀를 둘러싸고 인증샷을 찍었고 그녀는 지치지 않은 얼굴로 미소를 유지했다. 마치 감정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공급하는 사람처럼. 무대 뒤 작은 대기실로 그녀가 들어갔다. 나는 마이크와 케이블을 정리하다 우연히 그 방의 문이 약간 열려있는 걸 보았다. 엿보려던 건 아니다. 하지만 귀가 먼저 엿들었다. 좀 울음 타이밍 빨랐지? 그 부분 다시 고칠까? 그녀의 말이었다. 담당 작가가 대답했다. 아니요, 그 감정선 완벽했어요. 마이크 음량도 좋았고 강의 세트는 이번에도 그대로 갑니다. 다음 주 방송 녹화만 체크하면 돼요. 그녀가 웃었다. 이번엔 울기 전 입술 깨무는 거 추가했거든. 효과 있지? 완전요. 사람들 다 따라 울던데요. 나는 멈춰섰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방 안의 냄새는 향수와 함께 어딘가 매캐한 전자기기 냄새가 났다. 차갑고 인공적인 감정의 향. 그녀가 커피를 마시며 말을 이었다. 어쨌든 내 이야기는 팔아도 괜찮은 거잖아. 그게 누굴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다들 똑같은 상처 있으니까.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그녀는 한마디를 덧붙였다. 게다가 진짜로 겪었는지 누가 알아. 사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 나는 그제야 숨을 쉬었다. 방 안의 이야기는 무엇 하나 놀랍지 않았다. 어쩌면 예상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막상 들으니 뱃속이 천천히 뒤집히는 것 같았다. 나는 그녀를 부러워했었다. 질투했고 분노했고 무너질 만큼 모욕감도 느꼈다. 그 모든 감정이 이 순간 하나씩 사라졌다. 그녀는 내가 질투할 대상이 아니었다. 그녀는 단지 이 사회가 만들어낸 상품이었다. 사람들은 진심보다 서사를 소비했고 그녀는 그것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나는 소비되지 않는 감정으로만 살아온 사람. 나는 그게 자랑인지 어리석음인지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처음으로 그녀를 미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제 그녀가 부럽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막 자각. 그녀의 목소리는 아직도 귓가에 남아있었다. 진짜로 겪었는지 누가 알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 말은 사실이었다. 이 시대에 진짜보다 중요한 건 잘 만들어진 거짓이었다. 그리고 나는 진짜였다. 그러나 그 진짜는 너무 조용했고 너무 조심스러웠고 그래서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다. 행사가 끝나고 모든 조명이 꺼진 강연장은 차가웠다. 나는 음향 케이블을 감으면서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도대체 누구를 질투했던 걸까? 그녀? 그녀의 성공? 그녀가 살면서 얻은 이름들? 아니다. 내가 질투했던 건 말할 수 있었던 사람, 망가질 수 있었던 사람, 팔릴 줄 알았던 사람이었다. 나는 그런 걸 몰랐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사라지는지, 어떻게 망가지면 용서받는지. 나는 그런 전략을 몰랐고 그걸 모른 채 살아온 나를 나는 부끄러워했다. 하지만 지금 이 감정만은 분명했다. 나는 나 자신을 버리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었다. 그게 나를 지켜주진 않았지만 그래도 나를 속이게 만들지도 않았다. 나는 두부 하나를 들지 못한 사람이다. 그 작은 것 하나를 부서뜨리지 않으려 떨리는 손으로 붙잡았고 결국 그 손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하지만 그 손으로 거짓도 연기된 눈물도 남의 감정도 훔치지 않았다. 나는 패배자다. 그걸 인정한다. 하지만 그 감정마저도 내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이겼는지도 모른다. 이긴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건 그녀의 서사고 나는 더 이상 그 서사 안에 있지 않다. 질투는 끝났다. 그리고 지금 남은 감정은 이상하게도 조용한 자유였다. 오막 해방.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자 가방 안엔 남은 게 없었다. 사인도 없고 인증샷도 없고 사람들처럼 흥분된 목소리로 쓸 말도 없었다. 남은 건 단 하나. 질투는 끝났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자 말이 생겼다. 나는 작은 공책을 꺼냈다. 몇 년 전부터 쓰다 말다를 반복한 노트였다. 몇 장을 넘기다 말고 흰 페이지를 펼쳤다. 나는 오늘 그녀를 질투했다. 그리고 그걸 끝냈다. 왜냐하면 그녀는 내가 부러워할 만큼 진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나는 실패했고 살아남지 못했고 부러워했고 부끄러워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모든 감정이 다 나의 것이다. 팔지 않은 감정, 속이지 않은 마음, 포장되지 않은 나. 그걸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생각보다 많지 않다. 불 꺼진 방 안에서 펜 끝소리만 들렸다. 문장을 쓰는 감각은 낯설지 않았다. 말은 언제나 내 안에 있었지만 이 감정이 내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을 뿐이었다.
지금 나는 누구도 울게 하지 않을 것이다. 누구도 감동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 나 자신에게는 진실할 것이다. 질투는 부끄럽지 않다. 그건 내가 살아있었던 증거였다. 그리고 이제 내가 살아가려는 처음 문장이다.